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의 창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저게 무슨 뜻, 의미인지 확 와닿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저게 닫혀있는 상황 자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책 실패의 인장이라고 봅니다. 열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위해서 열어야 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포기입니다. 포기. 얼마나 포기일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본다라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다만 모를 뿐입니다. 안다면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여하간에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개성공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개성공단은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했던 전체 규모는 약속된 땅은 2천만 평입니다. 그 2천만 평의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과 북이 약속했던 전체 기업 규모로 본다면 5천 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게 1단계 100만 평의 약속이었습니다. 2천만 평 다 합칩니다. 그러면 약 2% 채 하다가 말았습니다. 맹하기에, 개성공단의 맹하기에 공단을 전면 중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이게 1단계 100만 평의 모습입니다. 사천강이 흘러들어갑니다. 기정동마을, 대성동마을. 이게 붉은색 띠가 있습니다. 이게 휴전선의 DMZ입니다. 군사공개선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는 파주 문산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가깝게 했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평화였습니다.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경제협력의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남북경협은 그 자체로서 돈도 벌리지만은 그 과정은 신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완벽히 구현하는 어마어마한 과정입니다. 이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을 보고 계시지만 사실 이 2천만 평 안에는 북측의 2군단 산하의 6사단, 64 기갑사단, 62 포병여단, 6만의 군 병력이 군 시설들이 같이 주둔했던 군사의 기지입니다. 그 군사의 기지의 6만의 군 병력을 북측 후방으로 10에서 15km 정도 물리고 그 군사의 기지에 공단을 조성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그럼 개성공단 그 자체를 안보적 가치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남과 북의 6만의 노동력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많은 군사적 긴장이 에스컬레이팅 되는 것을 잡아주는 완충장치, 안전편의 역할을 했다.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북측 사람들이 체육대하는 모습입니다. 남측 사람들도 체육대를 합니다. 같이. 남측의 노동자들이 많을 때는 약 3천 명 있었습니다. 평균 1,000명 정도 있었고요. 북측은 한 5만 5천 명. 5만 6천의 남북의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13년을 같이 생활했다. 어마어마한 공간이었겠죠. 돈의 문제를 떠나서 생활적 이해가 서로 간의 생활 양식, 가치 규범, 사고방식들을 부지불식간에 신압으로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것 자체가 평화가 이미 만들어지고 하루하루 매일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이 담보되었던 것입니다. 경제적 가치는 어땠을까요? 따로 특화해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런 남측의 패션쇼 문화가 북측에도 전달이 되고 그들도 이것을 배우고 남과 북의 상호 문화가 교호작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이곳은 13년간 이미 통일을 만들었었고 평화를 만들었었죠. 이런 개성공단 사례들이 확산이 되면 우리는 별도로 평화니 통일이니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경제협력만 해도 평화로운 통일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자, 제품 생산 잘하자 그 말만 해도 우리는 평화를 통일을 신압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개성공단의 통일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개성공단의 가치, 4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 자체가 평화였습니다. 평화, 상호존중, 화해협력, 공정부, 평화번영의 장이죠. 경제적 가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정상적인 개성공단이 가동되던 시기를 기준으로 본다면 정상적으로 가동만 된다면 우리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한테 개성공단보다 더 좋은 공단은 없습니다. 어떠한 공단들도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집니다. 경제적 가치로 말씀드리고요. 안보는 그런 겁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 남북의
공동의 경협 특구가 남북의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서 5만 6천 명이 같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정치 군사적 긴장들을 억눌러 수 있었던 완충장치, 안전핀의 역할을 했었죠. 돈 버는 안보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입니다. 통일 문화의 미래적 가치들, 다름과 차이들이 소통되어지면서 매일매일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신압으로 평화의 사례, 통일의 사례들이 발현, 축적되어지는 기적의 공단이더라.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모릅니다.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이게 규명이 안 됩니다. 같이 생활해봐야 남과 북이 이렇게 평화를 통일을 구현해 가겠구나라는 것을 개성공단 13년, 14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해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배우는 곳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비교 우위를 담보하는 것들입니다. 노동력, 1,700만의 노동력이 북측에 있습니다. 12년 무상 의무교육을 하고 있죠. 양질의 노동력들입니다. 임금 인상률 5% 묶여 있습니다. 이직률 거의 이직이 없습니다. 물류의 시간 다 따져봤을 때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더라. 원부자재 완제품이 드나들 때 개성공단에는 관세가 없습니다. 민족 내부 거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론은 동일 문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민족적 정서가 같습니다. 음식이 같아요. 다문화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경쟁력인데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동남아만 하더라도 2주 15일이 걸립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이죠. 2004년 최초에 우리가 임금을 줬을 때 기본임금이 50불이었습니다. 많이 올라서 2015년 되면 74불인데 실질임금은 어떻게 되느냐? 실질임금, 연장, 야근, 특근을 해서 2015년 기준으로 124개의 기업을 다 토탈 평균 내보니까 2015년 12월 기준으로 168불을 줬었습니다. 우리 돈이 한 18만 원 평균입니다. 개성공단 최대 수혜기업 남측의 대기업 중견기업들 의류 봉제 파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말입니다. 2015년 의류 봉제 업체들이 남측의 원청 업체로부터 받았던 임가공 단가라는 게 있어요. 옷 하나 만들 때 얼마짜리, 와이셔츠 한 장 2,500원, 뭐 이렇게 양복 한 장 만들 때 얼마. 이 임가공 단가가 2015년 의류 봉제 업체들이 평균 임가공 단가가 20년 전이었던 1995년에 동대문 시장의 임가공 단가하고 똑같았었어요. 그 20년의 간극을 두고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건 남측의 원청업체들이죠. 그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올려줘도 개성공단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가공 단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규 기업이 5년 안에 도산하지 않을 5년간 유지될 평균 생존율이 국내는 27%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42%입니다. 대부분 다 무너지죠. 그런데 개성공단에서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100% 생존합니다. 돈이 벌린다는 이야기죠. 임가공 하청업체이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개성공단의 경쟁력입니다. 개성에서 1억 원 생산액 1억 원 대비 경제효과입니다. 1억 원 생산액에 8,600만 원의 여부 결의효과가 있죠. 북측의 절반될 현금은 570만 원이면 됩니다. 570만 원은 뭐냐 하면은 노임, 사회보험료, 조세공감 다 포함해서 570만 원이 들어가면 1억 원어치의 임가공 단가 기준에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똑같은 조건에서 남측에서 임가공하면 8,300만 원이 더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15분의 1. 이게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두 기업은 부산에 있었던 부산의 신발업체입니다. 한 기업은 베트남을 갖고 한 기업은 개성을 갖습니다. 베트남 나간 기업이 투자 금액도 고용 인원도 훨씬 많죠. 개성 기업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은 이 정도로 개성이 더 벌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두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한 시사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남북 경협이라는 겁니다. 남북 경협. 독일 통일의 주역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동방정책, 사회문화 인적 교류, 그 어마어마한 동방정책을 실제로 만들었던 사람, 입안했던 사람, 책략가가 바로 이 에곤 바르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 에곤 바르가 개성공단의 2005년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었어요. 나도 독일 통일 방안을 설계 입안했지만 개성공단 같은 것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들도 경제협력은 생각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대단하다. 한국의 통일 정책에 다른 거 필요 없다. 개성공단을 따라가라. 제2, 제3의 개성을 따라가다 보면 평화가 정착되고 경제 통일도 올 것이다. 그 이후에 궁극적 통일이 있다. 한국형 통일 모델은 개성공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한 가지만 비교해 드릴게요. 한 가지만. 2018년 한 해 동안 480억 달러 정도가 해외로 나갔습니다. 개성공단 13년, 14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순투자했던 고정자산 설비 전체 총액 얼마냐면 7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7억 달러 약 70배가 한 해 동안 나갔어요.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니다. 저 북측을 놔두고 저 먼 동남아로 이 엄청난 국가적 자산이 빠진단 말이에요. 일자리 다 작살나고 우리 부 다 상실되고 왜 남북 경쟁 안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경제가 있는데 너무 확 잡히는데 그거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한 해 동안 70배가 나갔다. 이 금액의 10%만 매년 북측에 투자될 수 있어도 한국 경제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평화가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화가 어떻게 경제를 창출하는지. 2018년 외국인 투자 사상 최대 269억 불입니다. 신용위험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대한민국의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 신용 등급이 2018년도에 달성됐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S&P라든가 무디스라든가 피치가 역사상 최고치의 대한민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를 해요. 현재 우리 국가의 신용 등급은 일본보다 중국보다 2단계가 위에 있습니다. 왜 경제가 어려운가? 제조업 경쟁력의 하락 때문입니다. 실물 경쟁이 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초 체력이 진짜 약합니다. 수십 년간 저임금 체제 그거 하나 보고 버텨왔단 말입니다. 자구책이 없었어요. R&D 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하간 간에 국가 신용 등급이 국제정치 질서가 올라갑니다. 이 부분과 우리 기업들의 자구책 플러스 남북 경협을 차근차근 준비한다라면은 13, 14년간 개성에서 직접 해봤던 우리 입장에서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가능성들을 분단 경제를 평화 경제 속에서 담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걸 봤기 때문에 그 기업들한테 한 푼도 개성에 투자하지 않고 원청업체에서 오다만 줬던 그 사장님들 만나봤을 때 이런 곳은 없지라고 하셨던 그 많은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실증적인 이야기예요. 단순한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의 결합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걸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신뢰 구축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협상을 잘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협의 고도화, 평화 경제를 시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신압으로 평화도 함께 담보할 수 있겠더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화 경제 속에서 중국발 비교 우위를 다시 넘어가고 일본발 경제 침탈에 대해서도 오히려 천우 신조의 기회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13년간 개성공단 해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